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미증시의 최고의 분석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지배력이 넓어지는 빅테크입니다. 엔비디아는 3대 지수가 하락한 오늘도 상승을 나타내면서 나흘째 오름세를 보입니다. 실적 발표 무려 20%나 벌써 올랐는데요. 네, 엔비디아 한 종목이 시장을 계속 좀 이끌기에는 오늘은 좀 역부족해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안에서의 빅테크 지배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되겠습니까? 네, 가장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2, 3일 동안 좀 발목을 잡은 것은 역시 금리 아니겠습니까? 금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특히 오늘은 이제 4.6%까지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술주 대부분이 하락했고요. 네. 성장주가 뭐 다 떨어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지만 다우지수도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일단 일부 종목들, 특히 빅테크 주식들만이 나름은 선방하고 있는 것이 최근 시장에 도드라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JP 모건에 따르면요, 매그7 주식, 소위 그 대표 7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493개의 종목은 이번 분기에도 역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한 것으로 일단 최종 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요, 최근 올해 들어서만 보더라도요, 매그7 주식은 금년의 상승률이 평균 한 29% 정도 올랐습니다. 네. 30%. 물론 엔비디아는 훨씬 많이 100% 올라갔지만요. S&P 500이 11%가 조금 넘게 올라갔고요. 특히 S&P 500을 전부 다 동일 지수로 평균으로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익숙하지 않지만 4.2%니까 전체 평균보다 역시 큰 주식들이 더 올라갔고, 큰 주식 중에서도 매그7 주식이 시장을 압도한 결과를 보여준 것이 금년 한 해 지금까지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고점 이후에 메타 플랫폼, 테슬라, 애플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비중이 좀 줄어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 하락하면서요. 그렇지만 매그7의 S&P 500 내 비중은 지난 주말 기준으로 다시 31%, 그러니까 전체 S&P 500 중에서 지금 7주식이 31%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도 아주 세고 강한 주식들이 시장을 완전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빅테크 중심의 어떤 주가 흐름은 최소한 2분기까지 그리고 3분기 초반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분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도 소위 매그7 주식이 이게 플러스가 나면서 전체 493개 주식 다른 주식을 압도하겠고요. 이런 흐름은 4분기 돼서야 비로소 지금 S&P 500 493개 주식들이 소위 색심 7개 주식보다 상승률이 주가 이익의 증가율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이런 빅테크 중심의 시장 지배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의 시장 주도가 3분기까지 이어진다는 전제를 여러분들 이해하신다 그러면 여전히 빅테크의 비중, 뭐 엔비디아가 됐건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포트폴리오에서 아직까지 적으신 분이라면 역시 지금이라도 빅테크 비중을 일정 수준 늘리는 것이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인 시가 비중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좀 갖고 가셔야 되겠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30%가 넘기 때문에 일단 여러 포트폴리오에서 그 정도를 갖고 가셔야 되겠는데 지금 수준에서 엔비디아는 더 홀로 닫고 이렇게는 부담스러움이 많으실 때이기 때문에 오늘은 ETF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 ETF는 역시 XLK라는 기술주를 온전히 다 담는 ETF가 있습니다. XLK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는 이런 것보다 약간 집중적인 것이 좋겠다 하신 분들은 매그7 주식만 갖고 가는 것이 MAGX라는 맥스라는 ETF가 있습니다. 한 주당 가격이 지금 $40 초반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담기에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겠고요. 나는 이런 7종목뿐만 아니라 뭔가 조금 더 다양하면서도 성장에 좀 올인하겠다 하시는 분이라면 여러 번 말씀드렸던 테크비, TECB라는 ETF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빅테크를 이미 충분히 갖고 계신다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제가 봤을 때 60% 이상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은 추가적으로 기술주를 많이 담을 이유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라면 뭔가 좀 안정적인 주식을 삼아야 되겠고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주식보다는 상대적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거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시 성장을 하지만 성장주인 게 분명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은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라고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SPGP라는 ETF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변동성을 최소한 주식만 모아놓은 USMB 그리고 배당의 성장과 퀄리티를 같이 갖고 있는 DGRW 이런 세 종목 정도 ETF 중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좀 성장주를 너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세 가지 ETF 중에서 여러분들의 좀 투자 마인드에 맞는
투자 성에 맞는 ETF를 골라보시고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 참 단어 오랜만에 듣는데 워낙에 이제 선별적인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자, 빅테크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30%에서 한 60%가량이 좋겠습니다. 60% 이상 가져갈 필요는 없고 밸류 부담적은 성장을 하지만 가격 비싸지 않은 것도 같이 가져가자 했는데 자, 오늘 세일즈포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 매우 급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좀 AI와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의 약세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실적 시즌은 이제 막바지에 네.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아마 대표적인 것은 세일즈포스가 있겠고요. 어저께 장 전에 발표된 에버크럼비 피치가 잠시 전에 특징주로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지만 세일즈포스는 약간은 실망스러웠죠. 매출과 이익에서 오늘 발표한 중에서 매출 자체가 눈높이를 못 맞췄고요. 더군다나 가이던스가 더 중요한데 가이던스가 매출, 이익 모두 현재 물론 기존보다 약간 높이는 느낌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컨센서스 대비 매출도 부족했고 이익도 부족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시간에서 떨어지고 있겠고요. 일단 매출이나 가이던스를 눈높이를 못 맞추면 주가는 좀 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주식, 한국 주식 하듯이 떨어지는 주식을 낙폭과대로 딱 사는 순간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이 하던 습관대로 하면 낭패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17%의 시간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기다리시는 전략 필요하겠네요. 자, 오늘의 헤드라인 이어가겠습니다. 까다로워지는 기술주 선별. 자, 매출도 줘야 되고 이익, 성장성, 가격까지 조건이 다 맞춰진다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기업이 딱 있나요? 네, 그런 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죠. 늘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은 데이터가 워낙 풍족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하실 때 가장 여러분들이 좀 하면 안 될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내피셜로 주식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올라가겠지? 아니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쉬겠지? 이런 접근하시면 안 되겠고요. 철저하게 매출과 이익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이던스 그리고 주가의 흐름까지 보신다 그러면 모멘텀 지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 더 글로브 앤 메일이라는 인터넷 매체에서 한번 조사를 본 거를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기준은 1분기 매출과 주당이요. 이게 모두 10% 이상 각각 상승했고요. 모멘텀이라든가 성장 팩터의 분석을 통해서 상위 50% 이상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최상위 뭐 90% 넘겠지만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중상위 이상에 있는 것들만 모아놓은 주식들이 한 11개 종목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시 엔비디아는 다 들어가 있겠고요. 네. 퍼스트 솔라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익과 매출 좋고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여전히 유지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엠로빈 여러 번 설명드렸던 기업이 되겠고요. 팔란티는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데스크가 최근에 가장 핫하게 주목받는 주식인데요. 트레이드 데스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넷플릭스 할 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광고 영업, 광고 마케팅 이런 쪽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지원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서비스나우나 에르스타 네트워크 상당히 핫한 주식인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3박자를 갖춘 주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물론 들어가고요. 퍼스트솔라, 엠로빈, 팔란티어 등 저희 프로그램에서 코너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던 종목이네요. 자, 오늘 다음은 52주 최고가 종목 가운데 하나 골랐습니다. 종목 가운데에서 넷플릭스 참 끝이 보인다던 넷플릭스의 전망과 흐름이 다행히 좋습니다. 지금 주가가 2021년 최고가 근접인데요. 아마 이런 것들은 그런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OTT 서비스는 상당히 이제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온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사 하시면 그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가갖고 난 TV 안 본다고 선언하시면 상당히 많거든요. 대신에 뭘 봅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그 뭐 무선을 통해서 어찌됐건 OTT, 넷플릭스라든가 뭐 우리나라 서비스도 있겠지만은요.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요즘 보시면 TV나 지하철이나 간판 광고, 버스 광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OTT에서 하는 우리나라 해외 드라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상생활에 훅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넷플릭스가 이제 가장 먼저 이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광고 기반 서비스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걸 영어로 보면 SAVOD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독형 광고 기반이란 그런 표현을 쓰는데 뭐 신조 영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거 관해서 최근에 에버코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압도적으로 지금 이쪽 서비스에 대한 그 신규 신청자 그리고 혹시 그만둔 사람들도 다시 가입했더니 이제 저렴하게 이런 걸 쓰겠다는 분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사상 최고가랑은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40 정도 부족한데요. 뭐 오늘도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여튼
어떤 신고가 사상 최고가에 아주 초근접한 상태다. 넷플릭스를 뭐 계속 보시는 분이라면 여전히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더 이상 이게 초고속의 성장은 좀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꼭 그렇지 않네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아니다. 계속 홀딩 이겨주시는 거죠?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이게 넷플릭스가 그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요즘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이 나홀로 사는 나홀로 가구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돈이 된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 헤드라인도 종목 한 가지 이어가겠습니다.